이거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이걸 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내려니까 팍 늘어났죠? 조금 내려니까 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올라가도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번에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예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의 형태.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가격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눈곱만치만 하락하려고 하죠. 그 무한대로 증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눈곱만치만 올라가도 하나도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죠. 요거는 탄력적이에요, 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야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완전 탄력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0.00001% 하락하려도 무한대로 들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요런 걸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해주면 되고, 요 숫자는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요 무한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무한대. 이번에는 자, 수요 곡선을 아예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그린다면,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살려고 했죠. 가격이 떨어졌으면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꼼짝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 해줍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예컨대 가격이 한 30%나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30%나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을 뭘로 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0이다 해줍니다.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이렇게 뭐 어떻게 그리냐면 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요거 이렇게 그린 건데 이거 어떻게 그린 거냐면 직각쌍곡선 해줄게요. 이거라고요? 직각쌍곡선이 뭐냐면 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있죠? 그러니까 요 면적과 그 다음에 이 면적이 같습니다. 다 같아요.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이걸요 직각쌍곡선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요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기억하세요. 일단은 이렇게만 이걸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그냥 암기하세요. 이따 왜 그런가 이따 좀 이따 알 겁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면 탄력도가 1이에요. 얼마요? 1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이다 해줍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와 수직인 경우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각쌍곡선 형태를요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요 완전 탄력적. 요걸 할 수 있죠? 완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하죠. 어때?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는 밑변분의 높이 있죠. 이걸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거분의 이거 있죠. 그리고 이거분의 이걸 뭐라고요? 기울기다. 항상 밑변분의 높이 이걸요 기울기다. 그래서 이게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입니다. 요거는요 10이고 1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요 기울기가 크다 해줍니다. 이거 뭐라고요? 기울기가 작다. 이게 막 굉장히 기울어져 있죠. 기울기가 크다 아니면 급하다 해줍니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이렇게 해줍니다.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이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기울기는 반대요.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큽니다.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탄력도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울어져 있어 안 기울어졌어요? 하나도 안 기울어졌죠? 기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기울기가 작고 기울기 크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인가 알아볼게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여기 콜라 같은 거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탄력적, 얘는 별로 없으니까요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면은, 자, 주택 같은 경우 어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이거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비슷한 게 받고 소비에도 차이가 없는 재화 있죠. 이거를 대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재는 널려 있죠. 주택 같은 경우. 근데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이번에는 자, 거기 보니까 여기 TV가 있고 요거는요 콩나물이 있다고 치자. 콩나물. 자,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고 해서 아유 나 못 사겠다 하진 않겠죠. 예, 그래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죠. 그러면 요거 샀다가는 애들 학비를 못 내는 거죠.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요 귀고리입니다. 귀고리. 요거는요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침에 비누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안 줄어든답니다. 근데 귀고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비싸면 안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옛날에 끼던 거 그냥 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거는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용도가 제한돼 있죠. 건물도 못 짓게 하잖아요. 상당히 용도가 제한돼 있네요.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요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람 사겠다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별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내려가면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용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거기 보니까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치자. 장기. 자, 이게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주택인데 요번 달에 갑자기 임대료가 팍 올라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집을 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돈도 모으는데 걸리죠. 집 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시장 전체에서는요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에라 나도 대출 끼고 집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뭐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요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알겠나요? 이렇게 자기 내 생각은 어떻게 나는 임대료 올리면 바로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무슨 얘기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어렵다 생각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요 남양주 지역의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 시장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맥주 가격이 1,650원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550만 병이래요. 550만 병. 그러면 한 병당 1,650원이 균형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1,650원 곱하기 550만 병 있죠? 이렇게 해주면 요 면적이 나옵니다. 요 면적. 요 면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도이 되는 겁니다. 남양주역에서. 맞죠?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총 뭐가 돼요?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불했으면 걔는 그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총 지출액이면 걔들은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뭐냐면 공급선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지네들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한 걸 연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맥주 가격 올리겠다 그 얘기는요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급할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올리겠다고요?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왜 자꾸 떨어뜨려요? 자,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거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요만큼, 공급자는요 총 수입액.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시장 전체로 따져봤는데, 시장론에서 이제 개별 주택들도 별도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룸이 하나 딱 있다고 치자. 뭐가 있다고요? 원룸 딱 있는데, 원룸 주인을요 임대인 해줄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대인. 여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요 임차인. 그럼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고, 임차인은요, 자, 그 임대료는 조금 내면서 넓은 칸을 이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게요. 자, 이것도 하나 시장이 되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임대료, 이거는 수량이니까. 그죠? 임대료 올리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요 이런 형태로 판매 형태를 보이겠죠. 임대료 좋아지면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임대료 결정되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량이 결정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만큼이, 이만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균형 임대료고 임대량이죠? 맞죠? 여기다 곱한 게 뭐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원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해요. 자, 한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량이 550평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 곱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 총 지출한 돈 아닙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총 수입액. 아시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겠답니다. 뭘 하겠다고요? 임대를 올리겠대요. 그럼 임대를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올리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 상태. 기억하세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은 이렇게 해서 공급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이렇게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임대량 결정되죠? 그러면 이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 아닙니까? 임대인은 뭐가 돼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근데 여기 있는 세입자들의 소비 행태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소비 행태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자,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대체재를 가지고 따진다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쌀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도 크게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 어디 갔어요?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죠? 총 수입액 아닙니까? 근데 임대료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올리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어떻게 하고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어디 갔어요? 이만큼 팍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줄어들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사람이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갈 데가 있어, 없어요? 많다.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가니까 임대수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소비 행태가 이런 식으로 그릴 때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해요? 올렸다간 다 도망가다는 얘기죠?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리를? 낮추는 게.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이런 경우 볼게요. 얘들은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쌀 가격이 올라가도 그냥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공급선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이죠. 근데 임대료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올렸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으로 팍 늘어났죠.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사람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으면 그대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자 어디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고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럼 임대를 올렸더니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애들이? 없죠. 그대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볼 때는 임대를 올리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이에요? 올리는 계율이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풀고 앉았으면 좀 힘드니까 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는요,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입니다. 이렇게. 근데 임대를 올렸더니 임대 팍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다 도망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임대를 올리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 자, 이런 경우는 임대 수입이 이만큼이었는데, 임대료 이렇게 올렸더니, 임대료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올리는 계율이 합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대체재가 많은 경우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 아니라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체재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겠죠? 이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이렇게. 이 논리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만. 이 그림 그릴 수 있죠?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집에 가셔서. 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 이런 건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총수입액이죠? 임대를 올렸더니 팍 줄어들었죠? 왜냐면 다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지나갈 때 임대 수입이 이만큼이었죠?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네요. 왜냐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는요 이걸 직각상곡선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직각상곡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라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정신 못 차리게. 이거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면적과 자, 이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거하고 요거 같아요, 달라요? 다 같다. 같은 점 연결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료를 여기서 여기로 올려도 임대 수입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항상 같은 점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걸요 직각상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총수입액인데 약간 좀 어렵네요. 수량을 곱한 게 총수입액이죠? 그죠? 총수입액인데 자 가격이 10% 올라갔을 때 소비량이 10% 감소했다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요 이거면 가격이 10% 올라갈 때 얘도 10% 감소했죠? 그럼 항상 같아요, 달라요? 항상 1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임대수입이 항상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약간 어렵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임대수입은 불변입니다. 올리든 내리든 항상 뭐라고요? 불변이에요. 요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박스로 그려놓은 게 한 장 넘겨보면 38페이지 메뉴에 박스로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만 그리시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임대를 올렸더니 팍 줄어들었죠? 내리니까 팍 늘어났죠? 얘는요. 이 그림 그리시 하셔야 돼요.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내리니까 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요. 그래도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무난히 여기 넘겼네요. 무난히 넘겼네요. 그죠? 뭐 질문 있나요?
질문하세요. 안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자, 지금 계산형 문제 4번 있죠? 그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할까, 그냥? 자. 읽어볼게요. 계산형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단위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실 때 수요량은 3,000제곱미터였고, 임대료가 150만 원일 때는요, 수요량이 2,000제곱미터 있죠? 이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볼게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을 때 소비량은 3,000제곱미터였습니다. 이렇게 3,000. 근데 150만 원 오르니까 좀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2,000제곱미터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000제곱미터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로 옮긴 거죠? A점에서 B점으로 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가격이 100원에서 100원에서 50원 올랐죠? 50% 올랐네요. 몇 프로 올랐다고요? 50%. 자, 그러니까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오른 거 아닙니까? 아까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몇 프로 오른 거야? 2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럼 몇 프로가 줄어든 거야? 40% 줄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3,000개를 구입하려다가 2,000개로 1,000개가 줄어든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한 33%가 줄어들었네요. 50% 아닙니까? 50% 증가했죠? 그랬더니 한 33%를 줄이려고 하죠? 3,000개에서 1,000개를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거 0.67 나옵니다. 얼마 난다고요? 0.6. 나는 요 계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하시고,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100원이었잖아요. 1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50원 올랐죠? 이게 바로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뭐의 변화라고요? 가격의 변화. 그랬더니 원래 3,000개에서 몇 개로 줄이려고요? 2,000개로 1,000개를 줄이려고 하죠? 여기에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집에 가셔서 계산해 보겠지만,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A점에서 B점으로 간 경우죠? 맞죠? 근데 집에서 가서 B에서 A로 갈 경우에 150원에 100원 하락하는 경우 있죠? 이제 탄력도는 같이 해야 되는데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구간 탄력도라는데, 여기서 여기 구간을 정해서 탄력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기준이 된 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에 따라서 탄력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백분율 자체가 달라져요. 아니, 150원에 100원 하락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계산해보면 달라져요. 0.67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계산할 필요 없이 달라져요.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격이고 이거 수량 아닙니까?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래도 가장, 요거는요, 이렇게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 중간점이다 해줍니다. 무슨 줄 알아고요? 중간점.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그나마 논리적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요거랑 딱 중간 얼마요? 딱 중간 125 아닙니까? 125죠? 그리고 요거랑 딱 중간 얼마요? 2,500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을 딱 잡았어, 안 잡았어요? 잡았죠?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50원 올랐을 때 50원 오르니까 1000 줄어들죠? 50원 오르니까 1000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반대로 50원 내려가면 1000 늘어나죠? 항상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여기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1.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이렇게 최초의 가격을 기초로 계산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괜히 했나요? 이거 안 할래다가 괜히 했네, 이거.
지금 했던 거 취소. 없었던 걸로 할게요. 없었던 걸로 하고 5월 달에 다시 할게요. 네. 지금 머리에서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금. 네.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서술형 지문의 2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 38페이지 2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진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이따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기 갈 때와 여기서 여기 갈 때 달라져요. 계산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된다고 했죠. 단기적으로 임대료 올랐다고 해서 크게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주는데 장기적으로 임대료 계속 올라가면 아주 나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 많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답니다.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밑줄 치세요. 1보다 작을 경우 밑줄 쳤나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 자, 그럼 볼게요.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때는 임대료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하죠. 임대료 내리면요 임대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보다 작을 경우에 전체 수입은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1보다 큰 경우 요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1보다 큰 걸요 탄력적. 자, 그러면 이때는요 임대료 올리니까 임대 수입 팍 줄어들었죠? 맞아, 안 맞아요? 이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은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감소하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뭐냐면 자, 이 비비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례라고요? 비례. 자, 이렇게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수입액은 비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때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하죠? 내리면 감소하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때 임대료 가격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하죠? 내리면 같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는 거꾸로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원래 비비례. 자, 요거 그림 좀 그릴 줄 아시죠? 요거 볼게요. 그리고 요거 볼게요. 뭐냐면 자, 이 집에서 그릴 줄 아시죠?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요? 비탄력제입니다. 가격, 수요량인데 자, 만약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공급을 증가하면 얘는 공급을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죠? 근데 얘는요. 자,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팍 떨어졌죠? 팍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은 좀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로 가니까 가격이 팍 떨어졌죠? 맞죠? 그러니까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큰 겁니다. 다시 해요. 저 원래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해주는데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은 조금 떨어졌죠? 근데 얘는요,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가격은 어떻게 떨어져? 팍 떨어졌죠? 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13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는 거죠.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더 탄덜이다.
비더 뭐라고요? 탄덜.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 덜 변한다는 얘기죠. 비더 뭐라고요? 탄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그러니까 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없었던 걸 한다고 했죠. 이렇게 없었던 걸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요렇게 가격 요거는요 수요량, 가격 수요량인데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데 뭐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조금 내려가겠죠? 얘는 공급을 팍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백이라고 했죠? 근데 임대료 올리면 팍 줄어듭니다. 왜냐면 다 도망가니까. 얘는 이 아래의 면적이 총 수백이죠? 임대료 올렸더니 팍 늘어나죠? 왜냐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유리하다. 이게 답니다. 다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이거 지울게요. 집에 가셔서 요 두 가지는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노트에 39페이지 볼게요. 39페이지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요것도 일라스토시티, 서플라이 이런 거 써볼게요. 서플라이,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주는데 이것도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자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과 공급량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니까 얘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내려오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나와요? 플러스 나옵니다. 뭐로 나와요? 플러스. 그러니까 굳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고 절대값 씌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항상 뭘로 나와요? 플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됐든 얘가 됐든 무조건 부호는 무시하세요. 부호를 무시한 게 정답이에요. 부호를 무시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다만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 얘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거하고 묶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묶어서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답을 하고요. 부호를 무시해야 돼요. 부호를 무시한 걸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계산해 보자. 약간 높게 써놓은 감이 있는데 자 높게 쓰면은 자 볼게요. 일단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한 80%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80을 10으로 나누니까 8이죠.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탄력적으로 반응에 따집니다. 자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답니다. 그럼 0.2죠. 0.2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 다음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한다. 그럼 1이죠. 이거 1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걸요 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율이 작은 걸요 비탄력적. 똑같은 걸요 단위 탄력적이지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그림의 형태로. 자 저거 맞추기 위해서 딱 자 한 놈 그 다음에 두 놈 딱. 자 요거는 요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랍니다. 이런 지역은요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가격 공급량 가격 공급량인데 지금까지는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게 대충 이렇게 그렸죠? 대충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
자, 요 지역은요,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건설업자가 이만큼을 아파트 지어 팔으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죠? 그러면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가격이 좋아지면 막 더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공급량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준 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지역을 볼게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크게 증가해서 조금밖에 안 증가했어요? 조금밖에 안 증가했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준 거 많이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형태로 그리는 걸요, 탄력적인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리는 걸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한다면 얘는 10% 올라가니까 80%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 10% 올라가니까 2%만 늘리려고 하죠. 0.2니까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 요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극단적인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조금만 올라가도 팍 늘었죠? 조금만 올라가도 팍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눈곱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탄력적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탄력적인 거 맞는데 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완전. 얘는요, 가격이 0.0001%만 올라가려도 무한대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몰라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무한대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의 형태는 임대료가 가격이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늘었죠. 그러면 아예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 올라갔으면 공급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네요. 가격 올라가도 꼼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는요, 가격이 3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죠.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공급의 가격 따라서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암기하세요. 요거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원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있죠? 어떻게 그래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항상 1이 됩니다. 탄력도가 얼마라고요? 1. 백분율로 계산하면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항상 같아져요. 이걸요,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뭐라고요? 단위다.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죠? 탄력도가 1이 됩니다. 뭐라고요? 1. 자, 정리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극단적인 경우, 이게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수평의 형태를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그리고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기울기는요, 여기서 여기로 왔다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크다 해줍니다. 얘는요, 여기서 여기 갔다 밑변분의 높이 있죠?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작다. 아니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해줍니다. 얘는요, 급하다. 항상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기울기는요,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형태는요, 기울기는요, 작다. 그래서 항상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같아요, 반대요? 반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반대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먼저, 자,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다. 그러면요, 탄력적.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면요, 비탄력적입니다. 거기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있죠? 그 다음에, 자, 택지의 가격이 좋아지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용도 전환이 아주 용이하답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대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도 거의 없죠? 근데 요거는요, 용도 전환이 힘들다입니다. 자, 공법상 규제 너무 많고, 그리고 지형 지세가 막 산 같은 게 많고 하니까 택지를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 전환이 쉬우면, 자, 가격 올라가면 팍 내릴 수 있죠?
네, 용도전환 힘들면요 많이 못 늘릴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자 요거는 어선이고 요거는 어선, 요거는요 유조선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어선도 만들고 유조선도 만드는데 어선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유조선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둘 다 1년으로 잡아봐요. 몇 년 잡을 1년으로 잡는다면 얘는 가격 올라가도 1년 동안 한 대밖에 못 늘릴 거 아닙니까? 얘는요 가격 올라가면 12대 늘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짧을수록.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치자. 장기.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많이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1년으로 잡고 요거는 3년 잡아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1년 동안 아파트 많이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기간이 좀 길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라면 많이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신나냐면 건설업자도 아파트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이거 신규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났어 안 신났어요? 아, 팔려고 막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기존주택이라 할게요. 그럼 똑같이 6개월로 잡아요. 몇 개월하고요? 6개월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파트 6개월 동안에 지어서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존주택은 그냥 중개업소에 내놓는 게 파는 거 아닙니까?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늘리고 싶은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자 이 그 기술이 부쩍부쩍 향상된답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아니면요 대량으로 물건 구입하는 바람에 자재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가격 올라가면 생산량 늘리고 싶죠. 늘리면 늘릴수록 부쩍부쩍 기술도 향상되고 생산 요소 가격도 점점 떨어지죠. 더 많이 늘릴 수도 아닙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요 많이 못 늘리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2번 오른쪽에 2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탄력적이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선은요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를 많이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농지를 택지를 많이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요렇게 그린 걸요 탄력적, 요렇게 그린 걸요 비탄력적. 맞죠? 아, 이런 걸 탄력적, 이런 걸요 비탄력적 아닙니까? 그러면 자 수요를 증가시켜 봐요. 수요를 요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여기서 조금 올라갔죠? 아, 여기서 조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요를 증가시켜 봐요.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팍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더 탄덜, 비더 뭐라고요? 탄덜.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수록 덜 변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비더 탄덜. 이렇게. 나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러면 이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읽어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죠. 아, 수요가 증가하면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 이건 탄력적, 이건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그럼 가격이 팍 올라갔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런 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거의 안 올라가네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 수요량의 변동은 부동산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 많이 안 올라갔죠? 자, 집에 가셔서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어떻다고요?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를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니까 가격은 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그러면 여기서 팍 올라갔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자, 요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입니다. 수직. 그럼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갑니다. 뭐만 올라간다고요? 가격만 올라갑니다. 읽어볼게요. 1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급량의 변동은 없고 가격만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하나 더 할게요. 1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그래요? 수평의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수평. 그러면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고 균형량만 증가했네요. 균형량만. 읽어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마 집에 가셔서 요거 이렇게 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기울기는 크다. 이런 걸 탄력적이고 기울기는요, 작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기울기는요, 크다. 이런 걸요, 탄력적. 기울기는요, 작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 그러니까 저 네 가지 그림으로 그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나는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 이 마지막 테마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어 없어요?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자, 이렇게 볼게요. 수요의 이거는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이다. 자, 요거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해줍니다.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는요, 일라스티시티 인컴 이런 부를 많이 씁니다. 인컴이랑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일라스티시티 XY. 그래서 주변에 있는 YJ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XJ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교차 탄력성해 줍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무진장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정신없죠? 정신없나요? 자, 얘는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백분율.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분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서 월급이 130만 원 올랐답니다. 몇 프로 오른 거야? 3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1000개 구입하려다가 700개로 줄이려고 한다. 30% 감소한 거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제가 조심할 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얘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물어보는 문제 있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때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넓은 의미의 다 소비량입니다. 넓은 의미 뭐라고요? 소비량. 그러니까 이거 소득은 뭐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수요의 변화를 해주면 안 되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자, 이 계산할 때는 자, 쟤네들은 전부 다 부호를 무시한 상태에서 답을 하셔야 돼요. 뭘 무시하라고요?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는 뭐라고?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호를 무시한 상태에서 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얘네들은요,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얘들도 엑스트라급인데 맞긴 맞는데, 얘들은 자존심 있어 없어요? 얘들은 부호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그럼 부호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나중에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장. 그랬더니, 자, 그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는데, 석유. 연탄 같은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정상제라는 겁니다. 무슨 제라고요?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감소시켰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열등. 그러면, 자,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증가시켰죠? 그럼 플러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뭘로 한다고요? 플러스. 그래서 항상 답을 할 때는요, 0보다 큰 형태, 플러스 형태로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형태라고요? 플러스 형태.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 나오니까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0보다 작은 형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소금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금을 콩나물국에다 한 수저 넣어서 걸 10수저 넣고 그러지 않겠죠? 거의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0입니다. 증가율은 0이죠? 0을 뭘로 해도 0이 되니까 이런 걸 중간제라는 겁니다. 중간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번에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얘도 계산할 때는 일단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나중에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일 경우 뭐라고요? 정상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열등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왜 교차 탄력성이라냐면, 여기는 대림아파트 다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저 교차되는 쪽에 삼성 아파트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얘가 한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요거 저 사고 얘는 안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래서 이걸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누가 붙였는가 본데, 왜 붙였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제를 Y제 해줄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제를 뭐라고요? Y제. Y제의 가격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가격이 변하니까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제를 X제 해줄게요. X제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먼저, 자, 얘는 오비맥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자를 하이트라고 해줄게요. 하이트. 얘는 하이트가 오르면 하이트 안 사고, 대림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자를요, 대체제 해줍니다.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 얘가 대체제죠? 얘 입장에 얘가 대체제 아닙니까? 대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커피를 먹는데, 항상 사람들은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보자. 뭘 다 먹어요? 프림 타먹는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얘를 먹으려면 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보완제. 그러면 자, 하이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하이트 올랐죠?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얘는 더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뭘로 나와요?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요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큰 형태, 플러스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볼게요. 프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프림가 올랐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 나오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이 대체제는 제가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완제는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계산할 때는 일단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무시하시되, 볼게요. 하이트가 올랐다. 올랐죠?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자,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다.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서술형 지문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서술형 지문의 2번 볼게요. 2번.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딱 이렇게. 일단 계산할 때는 일단 부호 무시하세요. 뭐 무시하라고요? 계산할 때는 무시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10% 증가하자 소비량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다겠죠? 그럼 일단은 요거 0.8이네요. 몇 프로라고요? 0.8인데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죠? 그때는 수요량이 증가했어 감소했어요?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플러스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입니다. 항상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조금 증가하든 많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정상제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소득이 50%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1%만 증가해도 정상제는 정상제입니다. 감소하는 게 열등제입니다. 뭐라고요? 감소하는 게 열등제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요거는 0.8 답해야 돼요. 뭘 답해야 된다고요? 0.8을 답해야죠. 0.8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는 부호를, 어디 갔어요? 이거 안 해놨네요. 얘들은 부호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부호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소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소 어떤 문제라고요? 어려운 문제 풀 건데, 요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집에 가서 요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할까요?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 이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총수입액. 임대를 올렸더니 팍 줄어들었죠? 얘는 이 아래의 면적이 총수입액. 올렸더니 팍 늘었죠?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조금 떨어졌죠? 얘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팍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얘는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팍 올라갔네요. 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제 섞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섞어가면서. 자, 거기에 계산형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소득이 5% 증가하자 비부동산의 수요량이 자 10% 감소했다면 일단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일단은 계산할 때는 무시하라고 했죠. 일단 그러니까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5%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감소했죠. 5% 증가하자 10% 감소했잖아요. 일단은 숫자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세요. 그럼 얘는 0.5가 됩니다. 뭐라고요? 0.5인데 자 이거를 얘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5% 증가하자 소비량이 10%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거는 열등제입니다. 문제라고요? 열등제. 이렇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자, 5%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감소했다면 이거는 0.5가 아니라 2잖아요. 2. 이렇게. 10을 오르나면 2죠. 0.5가 아니라.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성질내고 그러네. 웃기는 놈이네. 그거 어떤 놈이지? 그죠? 웃기는 놈이네. 그거. 바빠 죽겠는데. 자, 이번에는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소유량이 5% 감소한 반면 다음에 딱 쳐놓으세요. 반면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했죠? 반면 여기까지 딱 끊은 다음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요 7%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요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소형 아파트입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소형 아파트. 자 소형 아파트는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죠. 그리고 수요량은요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했죠? 그죠? 요거는 답할 때 무조건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부호 무시하시고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부호 무시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0.5 아닙니까? 0.5인데? 사람 뭐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0.5만이다. 저 아까 틀렸다고 해서 계속 틀 줄 아세요? 자,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요. 이건 비탄력적입니다. 뭐라고요? 비탄.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소형 아파트하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만약에 얘는 대체되면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완제면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올랐죠? 10% 올랐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 소비량은 10% 소비량이 감소했죠? 그랬더니 반면 다음에 볼게요. 오피스텔의 임대수는 7% 증가했다고 했죠? 맞아? 그럼 얘는 같이 움직여서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대체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요, 비탄력적하고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정답은요, 비탄력적이고, 그 오른쪽에요, 대체제입니다. 할 수 있나요? 헷갈려요?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좀 헷갈려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면 그러네. 지금 슬러시 한 대까지는요, 소형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물어본 거고, 지금은요,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 있죠? 관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물어본 거죠? 이렇게. 아닌가요? 이게 물어본 거. 지울게요, 이거. 그만할까요? 지워도 되죠? 네. 내킨 길에 계속 할게요.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이렇게 갑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의 변화율, YJ의 가격 변화율 있죠?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와의 소비량의 변화율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일단은 뭐는 무시하라고요?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3번에 임대책이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0.8로 주어졌죠? 주어졌네요. 0.8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밑에가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아파트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이 변했죠? 그랬더니 위에 빌라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0.8이라는 얘기죠? 자, 삼성 아파트 가격이 변하니까 대림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빌라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요 조심할 게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올라가면 얘도 같이 증가하죠?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제라는 표현도 있고 아예 여기는 플러스로 나와 있죠?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이렇게 얼마가 올랐어요? 2천만 원으로 얼마가 올랐어요? 400만 원 올랐죠? 자, 아까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100원에서 20원 오른 거죠? 이게 가격의 변화 아닙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600만 원에서 얼마 올랐다고요? 2천만 원으로 400만 원 올랐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1200세대에서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증가할 때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얘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화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화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대체하는 건 플러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0.8 아닙니까? 요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우선 요거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400 나누기 1600 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0.8을 곱합니다. 요거 한 다음에 0.8 곱하죠? 그러면 요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계산한 걸 1200을 또 곱합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곱해요? 곱하기. 그럼 요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되죠? 그런 다음에 요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1200을 또 곱합니다. 그러면 240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40. 자, 그러니까 1200세대에서 240세대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총 뭐라고요? 1440세대가 됩니다. 몇 세대라고요? 1440세대가 정답이에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는. 이거 좀 어렵죠?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좀 어렵네요, 이거. 이거. 그래도, 왜, 다른 학원에서 이거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딱 봤을 때, 좀 명석해 보이셨고,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이고, 소득 탄력성은요, 0.5랍니다. 아파트 가격은 10% 상승하고 소득은요 20% 증가했다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별 말이 없으면 그냥 0.5라면 플러스 0.5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먼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0.8이래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0.5랍니다. 그럼 말이 없이 0.5는 여기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 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죠? 말이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답니다. 얘는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10% 상승했더니, 소득은요, 10% 소득은 20%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요 숫자를 먼저 계산할 줄 아세요? 일단 부호 무시하고 숫자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럼 얘는 몇 프로라고요? 8%. 그리고 얘는 요거랑 요거 곱하면 돼요. 그럼 몇 프로라고요? 10%.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상태에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 일단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한다겠죠? 그러니까 8%가 감소한 겁니다. 뭐라고요? 가격 올라갔다겠죠? 8%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20%가 증가했다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증가한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는요, 2%가 증가했네요. 시장 전체는 뭐라고요? 2%. 다시 해요? 자, 어떻게, 어떻게,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하답니다, 이렇게. 다시. 자, 아주 자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주 자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8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5인데, 말이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니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 소득은 몇 프로 증가했어요? 20%. 일단은 요 숫자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숫자는요, 이거 계산할 때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몇 프로라고요? 8%.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몇 프로라고요? 5%. 지금부터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가격, 어떤 거 10%예요? 요거 10%.
요거 10% 아닙니까, 요거.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날 때 되면요, 이게 그 기력이 딸리기 시작하면서 애가 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숫자를 해결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그냥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수요량은 8% 감소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정상제니까. 그러니까, 자, 소득이 20% 올라가는 바람에 얘도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 얘는 10% 증가했네요.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는 얘가 8% 감소하고 얘는 10% 올라갔으니까 2%가 증가했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몇 프로 증가라고요? 2%.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지워 되죠? 큰일 났네, 이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거기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임대료는 가격입니다. 임대료 탄력성은 0.8이고, 얘는 얼마라고요? 0.8이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5랍니다. 아까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0.8이고, 자, 이때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요? 10%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했겠죠? 10%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파트 수요량은요 2%가 증가했답니다. 전체는 뭐라고요? 2% 증가했죠? 예,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걸 먼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몇 프로라고요? 8%입니다. 일단 요거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8% 해결했죠? 해결했죠? 그런데 요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격이 임대료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으면 소비량은 8% 감소했겠죠? 그럼 8%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체 2%가 증가했죠? 그러면 얘가 10% 증가한 겁니다. 얘가 몇 프로 증가했다고? 10% 증가했죠? 여기서 8% 감소했고 여기서 10% 증가했으니까 2%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요걸 나누면 돼요. 요걸로 나누면 돼요. 딱 봐도 그냥 20%는 맞는데 20%가 정답입니다. 몇 프로가 정답이라고요? 20%가 증가한 겁니다.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20%가 증가한 겁니다. 정답 20% 증가해요. 자, 이거 할 수 있나요? 자, 좀 어렵네요, 이거.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번만. 자, 요거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자, 일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8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5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이 없으니까 플러스입니다. 뭐라고요? 플러스. 근데, 자,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고 했어요? 가격이 10% 올랐다고 했죠? 가격이 10% 올라갔으면 소비량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감소해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서는요, 2%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증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걸 해결해야 되겠네요. 요걸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요거랑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8%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격이 올라갔으면 소비량이 감소했겠죠? 8% 감소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2%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약 10%가 증가했다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 증가하면 여기서 8% 감소했고 여기 10% 증가했죠? 그러면 2%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랑 요걸 나누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프로라고요? 20%가 정답입니다. 20%.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했겠죠? 이거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20%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야, 할 수 있나요? 나올 만한 아주 어렵다는 문제는 풀기 힘듭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이 정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다 풀긴 풀었는데 어떻게 좀 약간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계속 할 겁니다.
약간 감을 오시나요? 어떻게 할만해요?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얼른 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